만년 역사를 잡아주시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제가 존경스러운지 감사 먼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소양강 우리 중도 현장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오전 분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강맥도 살리고 산맥도 살리고 만년 역사의 국혼 맥도 살려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데 계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심장이 그리고 막 맥박이 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주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도 현장에서 그 헌신하시는 의병장님들하고 제가 부르는데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160위였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6위로 우리나라가 랭킹이 됐어요. 6위로요. 중도 30만 평 그리고 더 앞에 그 위에 있는 10만 평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냥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디찬 아주 냉철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 30만 평의 부분만 가지고는 앞으로 청사진을 만드는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괴리가 있어서 30만 평 전체를 모두 예외 없이 살려내고 그 30만 평의 미래 비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시는 그런 대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 들었지만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우리나라 고대사를 관통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많은 유적과 유물이 중도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다른 어떤 유적지와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아주 압도적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부끄럽게도 지금 중도의 한 가운데 플라스틱 장난감 회사의 이름을 걸고 들어서면서 건설회사 포클레인이 땅을 마구 헤쳐놨습니다. 개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도 문화재가 출토되면 공사를 중단하는데 중앙정부나 강원도는 건설 금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도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를 6위로 랭킹을 한 것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였는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 정부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영국의 레가툼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어떻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나 하는 정도로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상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발표 내용에 핵심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치권의 행태는 114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만드는 6위인데 114위고요. 정부는 111위입니다. 레가툼에서 발표한 게. 그리고 사회적 자본지수라고 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뭐 이런 걸 해보니까 107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는 155위입니다.
지금 이게 이 괴리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이걸 뒤집어 놓는 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지수가 최하위인 현실에서 우리는 심장과 맥박도 빨리빨리 뛰어야 되겠지만, 이제 청사진을 만드는데 두뇌도 빠릿빠릿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가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력 세계 6위를 넘어서 국혼을 부활시키는 기폭차가 되도록 정말 냉철한 구상력을 모아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도가 살아라! 국민이 선동하고 간다! 중도가 살아라! 춘천의 중도 유적은 우리의 국격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우리 민족 혼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바른 역사가 정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중도 유적지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열리는 심포지움이 크게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의 수도로서 한반도의 유일한 것이 춘천의 그 중도고, 이 중도가 한반도의 첫 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춘천 중도에 한반도 제1수도라는 그 간판을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귀중한 유적을 그걸 분할해 가지고 어디는 사적지고 어디는 사적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그 상중도 하중도뿐만 아니라 그 부근 지역을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은나라의 그 은허도 제가 1990년대 초기에 갔을 때만 해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전부 다 사들이고 또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자손들이 잘나면. 그래가지고 30km를 지금 은허 유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위대한 유적지가 나왔으면 그것을 잘 가꾸어서 세계적인 유적지로 만드는 것이 자손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그 고구려 때 평양성을 국보 제1호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대문을 국보 제1호로 하고 있는데, 남대문을 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국보로 하기에는 그 의미가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중도 유적 같은 곳을 제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국보 1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을 정신적으로 지탱해주는 민족의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정신적인 구심점으로서 8천만 민족의
그 정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춘천 중도와 같은 곳을 원상 복원해 가지고 거기에 고조선 기념관이나 우리 국조의 성전이나 이런 곳을 거기다 건립해서 민족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춘천 중도 고조선 문명 유적은 한국에 국한되는 문명이 아니고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그런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조선 문명 유적을 복원해서 장차 사적지로 지정하고 국보로 지정하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고조선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유적입니다. 우리 고조선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이 어디 한 군데만 더 있어도 이거 그냥 레고랜드하고 복토하고 그렇게 해도 가슴이 덜 아프죠. 근데 지금 고조선 유적으로서 유일무이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 복원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세계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갖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동북공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이것이 문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유물을 가지고 증명하는 데에는 이 일본의 반도사관, 식민사관을 그동안 깰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북한 대동강 유역에서 낭랑 유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내세우는 바람에 그걸 깰 수 있는 논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동북공정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그 역사 의식과 철학이 투철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혼이 죽어 있습니다. 국혼이 살지 않고는 뭐 문헌이 아무리 많고 유적이 나와도 이렇게 땅에서, 아니 일본은 그런 자기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땅에다가 묻었다가 끄집어 내가지고 역사 상한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땅에서 유물이 발굴이 돼도 그것을 다시 파묻는 그런 꼴이니까, 첫째, 동북공정을 이기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의 국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우리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피켓 들고 다니면서 선전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자연히 우리 이 한국이 청동기 시대의 최대 유적을 가진 그런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가치보다 가격을 중요시하고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그 기이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성지 순례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년 찾는 관광객 숫자가 1,500만 명이라고 해요. 1,50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지를 잘 가꾸어서 세계화시키면 1,500만 명 그만두고 500만 명만 와도 이게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향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곡 선생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귀지시요 사요무실이라. 정치는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은 실상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대적인 과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통령, 정치인의 제1급 선무입니다. 한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넘어서 국혼의 부활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를 이룩했고 민주화도 달성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시대정신은 민족혼, 국혼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이런 국혼을 살릴 수 있는 국혼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서 세계 인류 문화유산인 춘천 중도 고조선 문명 유적을 파괴하는 것은 세계 인류의 공유 자산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레고랜드를 철거하고 유적을 복구해서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국혼의 부활이냐 사망이냐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춘천 중도가 죽으면 국혼이 죽고 중도가 살아야 국혼이 삽니다. 그래서 춘천 중도 전체를 사적지와 국보로 지정하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국혼을 살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혼 부활을 정부의 기치로 내걸고 춘천 중도의 원상 복구를 과감히 결단해야 합니다.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지도자가 먼저 달려가서 현장을 살피는 것은 지도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레고랜드에 의해서 파괴된 춘천 중도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참사 현장입니다. 하루속히 윤 대통령은 중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레고랜드 공사를 중지시키고 고조선 문명 유적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종도 문제는 뭐냐? 바로 단군 부인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신백강 박사님 정리 잘 하셨죠? 거기 책자 보면 문화재법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역사 유적 하나만 있어도 제가 원래 충남 이제 아산 사람인데 거기에 관광호텔에 주필 신정비라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거기 왔더니 찬샘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잘 보존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주변에 지금 개발을 못 해가지고 그 개발에도 아무 상관없어. 거기만 보존하면 돼. 보존되고 있어요. 문화재법에 의해서 보존 못한다 그래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거는 포크레인으로 깔아 뭉개요. 왜 뭉개냐? 사라져야 돼요. 이거는 왜냐? 단군과 관련이 있고 보존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워야 되는 겁니다. 이 황국사관론자들, 이 식민사관론자들 이들이 가야사 복원하라 그랬더니 임날본부사 복원하고 요만한 것만 있어도 달려들어가지고 용역하기에 바쁜 이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왜 침묵하느냐? 황국사관 논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국사관이 뭐냐면 인류의 시작은 일본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황국사관 핵심으로 말하면 일왕을 신으로 모시고 그 일왕이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관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청산 안 되고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99.9% 장악하고 있어요. 절 비롯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에 반대하는 거죠. 대한민국 저는 별로 살다 보면 대한민국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게 과연 나라인가? 독립국가 아니에요. 무슨 독립국가예요? 국권이었으면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독일에 고고학자가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야만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한국에 아까 격려하는 분이 말씀하셨죠? US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작년에 세계 6위 강대국으로 했어요. 경제에 따지면 그렇죠. 정신을 따지면 몇이겠어요? 전 180이라고 봐요. 182, 200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뭐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이 일을 자기 일로 생각 안 하고 왜 그러냐? 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다 황국사관에 매몰돼서 그날 황국사관 신도인데 몰라요. 그런데 그냥 모르냐? 여러분 역사학자는 분류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진보인 척하는 식민사학자와 보수인 척하는 식민사학자. 또 달리 분류하면은 자기가 식민사학자인 걸 아는 식민사학자와 자기가 식민사학자인 거 모르는 식민사학자. 이렇게 분류하면 거의 95% 이상 그 분류에 다 들어가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하시죠? 아, 나는 역사를 몰라서 역사가 전공이 아니라 그거 다 가스라이팅 당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 국민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 이야기할 때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이런 말 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고려에 이규보 선생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동명왕편. 그걸 왜 쓰냐면 이 고려란 나라는 고려 사람들은 왕건을 갖다가
중시조로 생각했어요. 시조가 아니라. 시조는 누구냐? 고구려 시조 추모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규보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구삼국사가 토대가 돼서 삼국사가 이제 쓰여지는데요. 그걸 봤더니 이 추모왕에 대해서 신의한 사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학자를 안 믿었다. 공자가 괴력난시는 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안 믿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소먹이는 목동, 그 빨래하는 아낙네들, 이 사람들이 추모왕에 대해서 마치 엊그제까지 살아있었던 것처럼 다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정상국가입니까? 우리 역사 이야기할 때 아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 챙기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가 배운 것만 따라서 해. 한국 고대사학회 회장, 스카이대학 회장하던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면 연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아주 골치가 아픈 사람이에요. 역사 왜 관심 갖냐 이거예요. 갖지 말지. 이 문제가 춘천 중도 문제, 이 환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환호가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일본 사가현에 요시노가리 유적이 있어요. 야요이 시대, 일본 시대 구분을 조몽시대,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 그 다음에 고분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야요이 시대는 고조선 사람들이 가서 다 만든 유적이에요. 그 환호와 이 춘천 환호와 좀 같은 거로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춘천에서 많은 이 성묘, 지성묘, 도인돌이라고 말하는 지성묘, 석광묘, 석관묘 나왔잖아요. 저 우아량 유적에 중국의 우아량에 똑같은 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지금 욕할 자격 있어요? 중국은 그 우아량 유적이 동유족 유적인 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엄청나게 다 복원해놨어요. 여러분 사드 사태 발생했을 때 중국이 한국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개천대하죠? 개천대하는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시진핑 발언 들었을 때 트럼프한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라고 하는 그 발언 듣고 뭘 생각했냐면 저 중국은 역사 문제가 바로 국가 주석한테까지 바로 올라가고 공유가 되는구나. 솔직히 바쁜 걸로 따지면 다 바쁘겠지만 관장하는 일은 중국 국가 주석이 더 많겠죠? 그 바쁜 와중에 역사 문제는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시진핑이 뭐에 힘을 얻었겠어요? 전 남한의 역사학자들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자 라고 주장한다는 자체가 이 나라가 국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냥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나라가 행정부 있죠? 국회 있죠? 사법부 있죠? 형태를 갖췄다 그래서 이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라 돈 1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임나리 본부서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 난리치는 나라. 이거 중국이나 일본이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유적지 파괴하는 거 중국이나 일본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너희는 나라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할 생각도 없는데 사과 안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쭉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큰 틀을 보셔야 돼. 항상 역사 문제는. 왜? 가야사를 복원하랬더니 임나일본부사를 복원하고 있고, 여기에 1조 2천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나라 팔아먹는 데 들어갔는데 책임 안 지고 있고, 아무도. 아직도 정식으로 처리 안 했어요. 김은사라. 정상국가 아니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전국 8대 역사문화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 망했어요, 한국.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국 8대 역사문화권, 전국을 8대 역사문화권으로 나눴는데요. 이 일본 이쪽이, 이 남한에, 제가 남한이라고 하는 건 북한 학계하고는 지금 이쪽 역사관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남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학계는 1961년도에 리지린이라는 학자가 고조선 연구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다 폐기하고 낙랑군이 요동에 있었다로 정리를 했고, 1963년도에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이걸로 다 정리를 했어요. 남한은 아직도 낙랑군이 평양이고 임나가 가야고 야마도해가 한반도 남부를 다 지배했고 국사편찬위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 거기에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지금 가야사를 갖다 일본의 식민지로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고, 그런데 8대 역사 문화권 보면 전국을 8대 역사 문화권으로 나눴는데요. 딴 건 다 축소하기 바빠요. 백제사 요만하게 축소하고, 그 다음에 신라사 요만하게 축소했어요. 근데 늘리기 바쁜 게 있어요. 가야사.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가야사가 아니에요. 임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는 경상도부터 전라도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역사문화권을 국회에서 공청회 한 번 없이 특별법으로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아니라고 생각하죠. 대일항쟁기 때 독립운동가를 피터지게 싸웠죠? 일반 국민들 중에 그냥 산 사람 많아요. 다릅니까? 또 하나, 마한 역사문화권은 전라남북도 충청도. 시기는 BC 2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그런데 마한은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9년에 망했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부흥운동 일으키니까 백제에서 완전히 정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남한 역사학자들 아니야, 마한 그때 안 망했어요. 4세기까지 있었어. 왜냐? 우리 야마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가지고 엄청난 국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아주 고위 공무원 중에 몇몇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모르는 분인데요. 아니 지금 저 전라도 광주에 무슨 마한보를 세운다고 돈을 달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타당한 겁니까? 그거 다 이때 식민사관에 쭉 설명했더니,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렵다 했더니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법이 이미 통과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구한말에 나라 망했는데 일본 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이 아 이거 하니까, 아 이 나라 왕임이 바뀌었어 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는 이 문제 여야 딴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년 총선 있잖아요. 당 일체다 지워버리고 역사 문제 이거 해결하겠다 하는 그 당을 찍으면 되면, 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당 소속 다 소용없어요.
나는 이 역사 문제, 구체적으로 춘천 중도가 춘천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지 않습니까? 가야 문제 마찬가지로 가야 문제가 경상도만의 문제 아니고 전체 문제죠. 공약에 이 문제 집어넣는 의원 무조건 찍겠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가 내년 총선에 최고의 화두로 또 오르면은 그제서야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아닌 것처럼 와서 펴달라고 할 겁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 카르텔이 제가 살아봤잖아요. 식민사관 비판하다가 임날본부설 비판하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일진 판사 유죄 때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역사학자가 역사서 써가지고 집행유예형을 받은 최초의 사례예요. 일제 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항소했어요. 쟤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반드시 실형 살려야 된다 하면서 항소장에 뭐라고 쓰냐면 저 이덕일이는 아직도 반성하는 정의 없이 대한민국 검찰을 조선총독부 검찰이라고 비판한다. 임나일본부서를 비판한 사람을 갖다가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다릅니까 이게? 조선총독부 시절하고? 어느 정당 따질 거 없어요. 내년 선거 때 이 부분을 이슈화 못 시키면은 여기서 백날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된다 정치를 쳐다도 안 봐요. 내년 선거 때 어느 정당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처음에 어느 정당이 들어서가지고 요즘은 뭐 해봐야 한일전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진짜 한일전을 치를 정당과 정치인이 누군가, 그리고 내년 총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딴 거 하나도 보지 말고 다 똑같아요. 한국 정당 외양만 당 이름이 다르고 뭐 한 거지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정책 보면 다른 거 뭐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요만한 차 있죠. 요만큼. 그거 다 매몰되지 마시고 딱 하나, 역사 문제 춘천 중도 국가사적 지정하고 가야 유네스코 다시 하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데 휘조 왜 다 빼놓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시끄러워져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막 항의하니까 시끄러워졌어요. 이 나라 역사는 늘상 지배층은 팔아먹고 민중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나라예요. 되찾은 나라예요. 그래서 창원에서 이 김영진 도의원이란 분의 주관으로 강단사학자들하고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때 가야문화연구원 도명스님이 가야사 30년 40년 했다는 현직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가야가 언제 건국됐습니까? 바로 망설이지도 않고 모릅니다.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나오죠? 가야사 40년 했다는 현직 교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또 경북대 교수가 김수로왕이 아래서 나왔다는 걸 어떻게 믿냐? 이런 무식한 게 아니라 그냥 황국사관 종교의 그냥 신도기 때문에 얼마 전에 JM에서 나오죠? 나는 신이다 보면 이해 안 가죠? 이건 이해가 갑니까?
가야사 40년 전공했다는 사람이 나는 가야 언제 복국했는지 모른다. 평생 이거 했다는 사람이 아래서 태어난 걸 어떻게 믿냐. 이 신화가 역사라는 자체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사 복원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돈벼락 맞고 난리 났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는 지금도 조선통독부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못하면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이 문제 안 풀립니다. 그 문제를 푸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조선통독부가 지배하는,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열단처럼 여러 독립운동가들처럼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모든 걸 바쳐서 바꾸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국가 시스템이 정상이면은 그 국가 시스템이 정상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첫 단추가 바로 내년 선거 때, 총선 때 여러분들 잘 하시고, 여기 모인 분들도 무슨 조직 하나 크게 만드셔가지고, 예전에 뭐 낙선 당선운동 했잖아요. 이제는 그 선거법도 조금 바뀌어져가지고 낙선 당선운동을 무조건 막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저희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도 선거에, 총선에서 반드시 역사 문제, 역사 바로 세우겠다 하는 후보를 갖다가 여기로 많이 보낼 때, 그럴 때 이 문제도 풀리고,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를 갖춰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청 앞에 선박지로 서울과 춘천을 오가고 계시는 방종훈 선생님 같은 분이 마지막으로 사진지 지정해달라고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천막 하나 짓는데 그거 치우라고 또 난립니다. 이런 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분 빨리 사진지 지정이 돼서 집으로 좀 돌아가게 국민들이 좀 다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왜? 이 방종훈 선생님, 이동아 소장님, 그리고 오정규님, 정철님, 이런 분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재식님까지 이 강원도청 앞에서 잠을 자고 계십니다. 특히 방종원 선생님은 강원도청에서 주무시고 또 서울 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좀 제발 이분들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십니다. 사극기 방 챙겨가지고 좀 제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천일간 여자의 몸으로 중도에 텐트 가지고 왔습니다. 뭐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때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중도를 못 구하겠구나 해서 이정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분이 텐트 같이 덕분에 우리들이 중도 가면은 아무것도 갈 데가 없는데 그 텐트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날 이 사직지 지정 이거 춘천시에, 강원도에, 그리고 문화재청에 기다리고 있다. 빨리 보내기만 하면 승인한다고 하는데, 춘천시장님, 강원도지사님, 문화재청장님, 그리고 문체부 장관님, 우리 한번 만나기나 하고 이야기나 한번 해주시고, 10년 동안 하는데 아직도 아무도 시장님, 도지사님, 청장님, 문체부 장관님 만난 적이 없어요. 면담을 하고 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지나고 있어도 못 만납니다. 뭐 자치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도지사님, 청장님, 문화재청장님, 문체부 장관님, 우리 중도 유적 지킴이들 만나주세요. 면담하고 왜 안 되는지 설득을 시키든지, 맞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중도 전체를 사진 지정하고 국보를 만들어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신백강 박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사의 오적은 유화용만 아니다.
그래서 이 5분도 이런 소중한 유적을 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벌 안 받으시고 싶으면 신백관 박사님, 이덕기 교수님 만나서 중도 유적 사전 지정 해주시고 반드시 국가 보물 국보로 지정해 주시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쪽팔립니다. 제발 얼굴 좀 걸고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공이 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지금 일제시민지 조선자 편수해하는 그 학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애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우리 아이 선조님들을 무덤 위에다가 복토한다고 매립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일본의 민자고 영국의 해적선 현대판 말뚝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해결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 관심만이 중도 유적을 구할 수 있다. 우리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살기 힘들지만은 우리 시대에 팔리지 맙시다. 우리 애들에게 우리 역사 바로 세워가지고 우리 유서 지켜가지고 전해주는 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길이 없고 가족이 없냐고 좀더 연락 번호내라고 이촌 길바닥에서 20일 가까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사람을 무슨 배웠는데 감사합니다. 살까지 행정 대집행을 개시함을 선언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강원도 총무팀장 조정형 시작해주세요. 자, 시작됐습니다. 행정 대집행 시작됐습니다. 이거 용역 이거 보호해주세요. 니들이 행정대집이야? 우리 청경찰들 이분 보호해주세요. 니들이 니들이 물러가는 게 뭐하는 거야? 해보라고! 나머지 이거 야! 이런 거 빨리 치우세요. 이게 야, 올라가 빨리. 야, 빨리 올라가. 올라가 빨리. 잡아. 멍치가 매린다고요. 아니 저기 목 매놨다고요. 용역 더. 야, 빨리 잡아. 용역 잡아. 한번 보고 있어. 못 부르겠습니다. 잡아. 왜 힘들냐? 왜 힘들냐고? 한테한 마디 하자. 내가 못한다고.
안전하고 새끼들아. 아 지금 지금 잡아 뭐 사람 못 잡아 뭐. 아직 천천히. 이게 인간이야. 완전 안 맞추어. 다시 내려가 잡으라고. 아니 안전하게 잡으라니까. 저거 안 떨어지게. 내려오세요. 2055 시의회 승인도 안 받고 멀리서 애들 갖다 쳐가려고 지금 8,600 적재 비용이랑 빚이랑 8,600원 들어가. 앞으로 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김지태는 그거 2050억 갚는다고 중도 땅을 조각내가지고 소각장, 도축장, 중국 호텔, 상가 그래가지고 영원히 우리 그 유족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짓이야. 그 승인을 이 강원도청, 부천시청 강원도청에서 문화재위원들한테 서류 올려, 서류. 서류 올리면은 문화재청은 부천시청 강원도청한테 미는 거고. 강원도청에서 하수도비도 내줬어. 아주 도민 세금 가지고 아주 인심 팍팍 써요. 안 무너지고 법률이 정말 무너지고. 아이고. 아니 이 사람들이 고대 문명이 있는 우리 유적지 사적지로 제대로 지정해달라는데 그걸 못 해주면서 참네. 내 쪼가리 내가지고 레고랜드 위에 가지고 뭐 하는데 고맙지. 상한 멋지도 훈장을 드려야지. 훈장을. 이 주체 중도 유적지가 우리들의 가보라고 한국의 정체적이고 뿌리야. 이것이 나중에 만주 통일되고 만주까지 중국 애들한테 흥사문화권이 우리 문화라고 우리 동질이라고 만주도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외국 방송. 유적지가 여기서 나온 거야. 외국 방송이야. 그런데 내가 모르면 몰라지. 모르면 니들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어. 저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무슨 법칙도 안 듣는다고. 유적 지켜달라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진짜 저 조행임 주무관하고 이영훈 팀장하고 여기 문화유산과 다 나오라 그래. 아유 정말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응? 허락도 안 받고 원격 쌓고 도로 딸 때는 가만히 있더니 아이고야 유적 지키라니까 이렇게들 많은 분을 불러가지고 2천만 원 내라 그러네. 김진태 도지사 면담을 요청합니다. 1일차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춘천 중도 고조선 문명 유적은 한국에 국한되는 문명이 아니고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그런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조선 문명 유적을 복원해서 장차 사적지로 지정하고 국보로 지정하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유산을 넘어서 세계 인류 문화유산인 춘천 중도 고조선 문명 유적을 파괴하는 것은 세계 인류의 공유 자산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레고랜드를 철거하고 유적을 복구해서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국혼의 부활이냐 사망이냐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천 중도가 죽으면 북한이 죽고 중도가 살아야 북한이 삶을